자,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정말 다른 내용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것은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어떤 바람도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원료를 왜 쓸 것이냐, 이 문제는 명제는 딱 하나입니다. 좋은 자재들 있으면 당연히 자재를 쓰셔야 됩니다.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라도. 원료를 써야 되고자 하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내성이 옵니다. 내성이 오면은 우리가 제조 공장에다가 우리 좀 더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런 요구는 받아줄 수가 없죠. 걔들이 자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조성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새롭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들어가 있는 원료 물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어. 그 이외에는 보조제로 결정이 납니다. 그 보조제가 그러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죠. 자, 흔히 우리가 보조제를 쓸 수 있는 거 한번 그거 봅시다. 그럼 우리가 고착제나 전착제를 쓸 수 있는 거, 식물성 오일계통, 파라핀유, 목초액, 주정, 뭐 이런 거 등등이잖아요. 그거 이외에 뭐 우리가 막 살충력을 아주 높게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건 사실 거의 없죠. 있으면 벌써 한번 개발됐죠. 그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이 2년 내지 3년 가겠습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제품 중에서 괜찮다는 제품들도 지속력이 그 정도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료를 갖다 자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다소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괜찮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쓰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있는 스티커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안 하고 써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해. 데리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네? 그러면 내가 원료를 갖다 투입을 해서 혼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원료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응용법 1. 제품과 제품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 농가에 갖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계속적으로 쳤더라도 A번, B번이 있다면 이걸 1대1로 섞어서 한 500ml짜리 정도니까 두 개 합쳐봐야 1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요걸 그냥 계란 거품기 같은 거 갖다가 잘 저어서 써보세요. 그러면 A, B라는 제품을 갖다가 내가 C라는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차 살포를 하시면은 그나마 내성 방지가 되겠죠. 두 번째, 제품과 원료를 가지고 쓸 겁니다. 제품과 원료를.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A라는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금 방제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원료를 투입을 더 할 수는 있겠죠. 거기 보니까 데리스가 20%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한 10% 정도 데리스를 더 첨가해서 혼용을 해서 써보면은 좀 더 낫네? 이런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원료와 원료를 배합해서 쓰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사실 필요하고요. 농사 지시는 분께 이런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숙제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료와 원료를 혼합을 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쳐보니까 방제가가 어떻게 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일지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계절별로 맞춰서 가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내성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자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손가락 안에 몇 개의 어떤 원료 물질을 갖고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숙제를 좀 힘들더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전제하에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그동안 좀 간과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동안에 농가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여쭤보고 해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농가들은 거의 다가 100% 지하수를 씁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는 우리 농장 근처에는 뭐 저수지가 있다. 또는 나는 빗물을 받아서 쓴다. 이런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100% 지하수를 씁니다. 자, 지하수 물을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썼는데 이게 친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약전에 먼저 물 봐야 됩니다. 지하수 물의 pH를 찍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친환경 농자재는 거의 다 중성입니다. 그러면 알칼리도 아니고 산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산성이나 강알칼리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하고 약이 궁합이 맞으려면 가능하면 중성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농장에 지하수를 올려봤더니만 그래도 다행히 pH가 뭐 중성이 거의 가깝더라. 뭐 6점 몇 대더라. 그런데 얼토당토 아니게 상당히 세더라 이거죠. 알칼리가 강하다 느낌. 그러면 저희가 어릴 때 왜 지하수물 갖다가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아봤잖아요. 그때는 뭐 물론 좋은 샴푸도 없었겠지만 지금 좋다는 샴푸를 가지고 지하수 우물물 자서 머리 감으면 비슷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안 맞잖아요. 샴푸가 잘 안 풀어졌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샤워를 할 때 우리 사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뭘 답니까? 면수기 달죠. 그러면은 이 물을 맞춰야 된다. 대다수 농가에 있어서 이런 거였는데 내 pH가 이게 진짜 경수냐 염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약이 풀어지는 거 이거는 판이하게 틀려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농가들이 이거 사실 그렇게 유념 안 했어요. 농약은 괜찮아요. 농약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 농자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 우린 접촉독입니다. 접촉독이 뭔가 하면은 이 약물이 진디가 됐던 어떤 충의 몸에 묻어서 얘들이 숨을 쉴 때 숨구멍 기공을 통해서 약물이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생물에다가 우리 약을 풀었는데 약이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육안으로는 굉장히 다 풀린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 유화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탱크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뿌옇게 바뀌어. 아, 풀어졌네? 만만의 망상. 천만의 망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 풀어졌다고 우리가 자신을 하고 약장대를 끌고 나가냐 이거죠. 자, 보세요. 500ml짜리가 1000배라고 우리가 했을 때 20단말용이 되죠. 20단말용이라는 게 500리터잖아요. 그러면은 약 500ml짜리 한 병이 물 500리터하고 섞이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하고 약물이 이 물이 쇠물이야 경수야 잘 안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도 미지근한 물이나 뜨신 물에 때가 잘 불려지듯이 세탁을 할 때도 근래에 그거 뜨신 물에 하는 게 아니라 찬물에 뭐 아무리 비누칠을 해보세요. 때 국물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친 경우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pH를 꼭 측정을 해보세요. 요거 물론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안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왜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리트머스 종이 그걸 찍어보면 정확치는 안 해도 조금은 검증이 돼.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약을 타는 거예요. 제가 뭔가에 이렇게 다니면서 봤더니만 20단말용 탱크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을 미리 받아놓은 탱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만 담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할 때
1차적으로는 우리 물을 먼저 pH 찍어봤죠? 그럼 pH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요거는 제가 그런 약도 있긴 있습니다. 모업체가 만들어 놨던 거면 pH 조절제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만일에 알칼리가 강하다면은 산성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서 현미식초 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pH를 가능하면 중성을 같이 맞춰서 하면 궁합이 잘 된 상태라고 가정하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을 갖다가 우리 제품이든 원료를 갖다가 작은 물통에다가 먼저 미지근한 물을 여기다 투입을 하세요. 한 10리터 정도 아니면 뭐 바게스든 세수대에 먼저 해가지고 그거는 뭐 잘 저으면 기가 막히게 풀릴 거 아닙니까? 이놈을 가지고 두 번째에 우리 소물 단말용 탱크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물 받아 놓는 데 넣는 것보다는 먼저 맨바닥에 이놈을 넣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개 농가에는 이게 없죠.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들이 당연히 100% 교반기가 없어요. 달 수가 없어. 안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적이지만은 먼저 그렇게 살짝 한 10리터가 됐던 작은 양의 것을 약하고 물을 희석했는 미지근한 물을 희석했는 놈을 넣고 지하수 물을 뽑아 올리면 이놈 찬물이지만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직합에서 떨어지는 이 펑펑하면서 풀어지는 게 물 완전히 담아놓고 넣어서 풀어지는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다 채운다면 부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여기서 약주를 끌고 나가면 안 되죠.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겨울에 우리가 트럭을 타고 춥다고 해서 바로 시동 켜자마자 히터 틀면 드신 바람 나옵니까? 안 나오죠. 트럭 같은 거는 엔진이 달아가지고 히터가 나올 정도는 상당한 거리를 가야 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물하고 약이 충분히 섞였다고 할 정도로 육안으로 상당히 힘들지만은 진짜 담배 태우시는 분은 담배 한두 대 피우는 시간 정도 좀 하다 못해 뭐 수중 모달을 나는 넣는다 뭐 어떤 뭐 있단 말이에요. 뭐 정안 되면 약장대 지게짝대기 같다고 휘저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져야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접촉독이니까 약물이 그렇게 펼쳐져 가지고 맞아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노즐로 갖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자 노즐 구멍이 20개로 칩시다. 그러면 서너 군데 나오는 것은 맹물이 나갔다고 약은 뽀하게 나가죠. 그냥 약간 희석이 설핏된 약물이 나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좀 뭐 덩어리채라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덩어리채로 나간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편에 한 구멍 3개에서 맞은 놈은 샤워시켜 줬지 이게 약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희석 부분입니다. 희석. 이게 골고루 잘 펼쳐져야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전착제라든가 약물을 더더욱 잘 펼쳐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약물이 얘들 몸에 묻어서 약효를 좀 지속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고착제 같은 거. 아까 전 뭐 파라핀이라고 우리가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놈들을 같이 잘 저어서 하는데 자, 우리가 계피 오일이 됐든 파라핀이 됐든 콩기름이 됐든 이걸 쓰는데 제품에다가 추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양 이상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유화가 안 돼 있는 놈을 쓰면은 덩어리 째러 나갈 수가 있어요. 유화는 모르죠. 뭐 기껏해야 뭐 물 500리터에 뭐 우리 콩기름 요만큼 집어넣다 해도 표시는 안 나죠. 그러나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보조제를 쓸 때는 전첩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냥 유화를 좀 시켜가지고 잘 혼용을 해서요.
좀 시간을 두고 비커라든가 투명한 용기에 이놈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셔야 돼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금방은 표가 안 나죠. 그러면 얘가 위에다 기름이 서로 잘 혼용이 안 돼가지고 위에 기름이 둥둥둥둥 깨구리 알처럼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면 얘가 안 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묻거나 그러면 점이 생기든 작물에 뭔가 동화작용을 맞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상식전에서 생각해봐도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그래서 항상 풀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서 얘가 위에서 별도로 층분리가 생겨서 따로 놀고 있네? 그럼 요건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좀 너무 바빠. 당장 적셔야 돼.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희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에 따라서 방제가 진짜 좌우돼요. 몸에 맞춰줘야 되는데 맞은 놈이 설핀 맞은 놈 제대로 맞았던 것들도 센 놈들이 끼어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진딧물 종류 중에서 얘가 우리 옆구리에 손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배에도 손구멍이 있는 놈이 있답니다. 그럼 얘가 엎어져 가지고 숨을 20분간 글쎄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벌레 박사 이기상 박사님께 여쭤본 건 아닌데 얘가 엎어져 있으면 어쨌든 간에 숨을 쉬더라도 옆구리에서 숨 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약물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약 그냥 대충 휘져가지고는 약 쳐가지고는 방제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요. 우리가 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내계 총들이 어디에 기생을 합니까? 입 뒷면에 있죠, 그죠? 입 뒷면에 있기 때문에 입 뒷면에 있는 애들을 맞추려면 어떻게 약장대를 써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하우스에 보니까 또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연막기, 무인 방지기, 퍼그 방식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친환경 자재를 갖다가 사용을 했을 때 효과 부분은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던데 저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약재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방지기에다 훈증식이나 연막기는 아주 미세하게 나가요. 물론 사람은 편합니다. 딱 기계에다 틀어놓고 문 닫아버리는데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그냥 사람이 안 보이지도 뽀하게 연막식으로 막 돌죠. 근데 그 미세한 부분들이 우리 충에 묻어서 방제가가 날 정도로 이게 약효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있고 그렇게 해서 방제가를 보려면 희석 배율을 굉장히 세게 가야 돼요. 우리 1000배짜리면은 얼마나 가야 될지 저도 답은 없어요. 이거 무인 방제기 파는 업체에 물어봐도 답 절대로 못 내줍니다. 그런데 일단 편하기 때문에 60몇만 원짜리 사다 놓고 갖다 했다가 거의 또 창고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우스에다가 줄 걸어가지고 퍼그 방식이라고 그러죠. 안개비처럼 쭉 내려오는 거. 죄송하게도 그거 약만 갖다 버립니다. 절대로 못 봐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얘들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 뒷면에 있는 놈들 묻어요. 방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흠뻑 우리가 사우나 가가지고 안개 사우나에 앉아있을 때 촉촉하게 배는 거하고 문 열고 나와서 바깥에 더우니까 위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폭포수 잡아 당겨가지고 물 맞는 거하고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놈인데 촉촉하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딱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어떤 거냐? 토경이 재배한 거. 그러니까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파리가 엎어져 있는 거지. 딸기도 요즘 다 고선 재배를 하지 거의 토경 딸기 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은 엎어져 있는데 약장대를 어떻게 걷어 올리겠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주에 가면 참외 농가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저 출입 안 합니다. 가봐야 제가 뭘 도움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데에서는 이걸 해놓으면 어차피 공기 타고 이렇게 돌아는 댕기니까 그 정도는 몰라도 우리 일반적인 친환경 농가에서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뭐 그쪽에 뭐 기계파나 업체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사견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장대를 이제 지금 보니까 고압살포기, 동력폭력기도 보니까 상당히 기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멀리 내보낸다고 좋을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가만 서서 뭐 약줄 끌고 안 가는 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때려봐야 직사로 때리든 위로 때리든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효과 못 보죠. 같은 겁니다. 잎털이 뒷면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압을 좀 적당히 맞춰서 약장대를 최소화하지만 다 걷어서 올려줘야 돼. 다 이렇게 해도 맞는 놈 많고 압이 조금만 세면 잎털이 들리면 요 끄트기에 진딧물 있다가 이거는 또 안 맞아. 요것을 조금만 여러분들 한 번만 내가 그동안 간행적으로 약을 쳤던 방법에서 그랬네? 약물을 내가 어떻게 탔지? 이거 뭐 부엌이 됐으니까 다 희석된 걸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꼭 100% 정답은 아니지만은 살포 방법과 물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걷어서 쳐주시고요. 꼼꼼하게 흠뻑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거 있죠. 언제 치느냐? 되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치시면 그래도 이게 막 하우스 안이 이제 온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물이 빨리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살포하는 그 시점은 되게 다 해그름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해그름 무렵에는 결국 해가 이제 숨이 넘어가니까 약물이 마르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럼 얘들 몸에 쭉 계속 잠복을 해 있어줘야만 방제가가 나는데 아침 낮에 처음 온도가 올라가면서 말라버리면 얘들이 죽기 전에 깨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치는 시점은 그렇게 하셔야 그게 조금이라도 맞다.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 시절 재배가 아니고 노지에서 사과 농사를 짓거나 크게 대농 하시는 분들은요 오후 한 4시 반 5시 그때도 한여름이 더워요 사실. 그래도 5시 무렵부터 약을 SS기 끌고 나가서 치시면요 밤 11시 12시까지 사나를 치십니다. 사람부터 벌금 들어요. 그래서 친환경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 중에서 그거 말고 미생물 제재가 없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전부 다 접촉독인데 저게 어떻게 좀 뭐 얘들이 약물을 빨아먹거나 이파리 깔아먹다가 좀 이렇게 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초기에 친환경 농사를 하실 때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나 농가에서 써보신 분 중에 미생물 제재 제품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미생물 제재가 싹 효과를 못 발휘하면서 접촉성이 있는, 접촉력이 있는 이런 어떤 천연 축성물로만 이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걸 같이 기능성으로 응용을 해보자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식물성 추출물에다가 미생물 제재를 동시에 현장에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 제재는 흔히 지금 뭐 어찌 이야기를 해도 되죠.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고려바이오의 BT2라는 게 있고요. 파마농에서 작년까지 나왔던 그물망이라는 제품이 있고 KG 케미칼에서 얘들 바이탄저라는 이 미생물 제재가 있어요. 그게 바실러스 균인데 그리고 국내에도 뭐 백강균이니 뭐 이런 게 미생물 제재가 있긴 있어요. 효과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놈을 살충력이 있는 원료물질은 투입을 못하죠. 왜? 얘들이 깨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분말로 돼 있고요, 가루로 돼 있습니다. 그걸 액체로 증식 배양을 시켜서 나온 제품들이 있긴 있어요. 고려바이오에도 나비티, 그리고 저 파주에 있는 그린바이오텍인가 그게 솔비츠라는 게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그걸 그렇게 선호는 안 하더라고요. 저게 맹물인지 미생물이 몇 마리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물 탈게. 그래서 지금 분말류만 지금 거의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놈을 현장에서 동시에 날려가지고 가수 쪽에는 많이 응용을 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방제효과가 좋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얘는 미생물 제제. 미생물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맞았는데 얘가 안 죽어. 근데 얘가 뭐 즙을 빨아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깔아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던 미생물이 자기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장을 터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줘. 그래서 요것은 우리 농가에서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응용을 해봐도 뭐 약해가 난다든가 부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해서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미생물 제제는 충제에 영향을 안 받나요? 받죠. 그래서 이제 네. 어떤 충제에다가 그런 미생물 제제를 투입했는 제품은 나올 수가 없고요. 저기 지방에 있는 모 업체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좋은 미생물 제제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유통을 하고 있던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냉장 보관을 해서 스티로볼 박스에서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들이 민감한 거죠. 온도라든가.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요? 만약에 그걸 받아놨다 깜빡 잊어버리고 좋은 창고에 안 집어넣다가 바깥에 놔놨다 그럼 다 사멸되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용이 불편한 것은 어쩌보면 상품성도 떨어지고 농가에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아쉽지만은 아까처럼 그런 어떤 BT제나 바실러스균 같은 거 아니면 백광균 같은 거는 제가 잘은 모르니까 일단 그런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혼용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꼭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쓰시면 그래도 보완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아까 니모일이나 고사암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님의 경우에 그 설명상에는 균에도 효과가 있다. 예. 그 님의 오일 성분이 그러니까 기계 유제처럼 막아주는 그런 역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특유의 그 살균 성분이 그 자체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좋으신 질문인데 이게 님 오일은 제가 재충국 이상의 강조를 많이 하고 이제 해드린데요. 이게 님 오일에는 우리 참 농림부에서 정말로 제가 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뭔가 하면은 님 오일에는 많은 어떤 성분들이 있습니다. 살충력, 기피효과, 접근 방지, 부화를 못하게 하고 유충이 성충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항균력과 살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만든다고요? 샴푸라든가 가글 같은 거 또는 피부에 모낭충, 치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살균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것도 만들겠죠. 샴푸도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때 관리 측면에서 님에는 아자디락틴이라는 살충 성분이 있어요. 아자디락틴 A, B 그리고 님빈, 님살라딘이라는 4가지 성분만 딱 정해놓고 거기서 아자디락틴이 함유된 하나의 성분이 더 있으면 이걸 대표 물질로 정해놔버렸어.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지금 아자디락틴 A라는 거하고 B만 지금 검사를 하고 우리는 그게 몇 프로짜리냐를 수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요. 제가 진짜 업자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면은 정말 죄송한데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나와버렸어. 그 이외에 님빈, 님살라딘 그리고 다른 어떤 살균력이 있거나 이런 거면 기능성이잖아요. 그 놈을 가져와서 우리가 쓰면은 또 다른 거인데 그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내성이 와버리면은
결국은 지금 수입하는 그 성분량의 더 높은 걸 가져와야 돼요. 그럼 지금 국내에 유통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성분량을 가져오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요. 저는 이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농정이 이런 층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 어쩌면 니몰이 돼서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요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농약이 됐던 친환경 농자재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자, 노지에서도 아까처럼 기계 유제 같은 거, 동절기에 이제 우리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여기는 이제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나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 유제, 석회 유황합제라는 거 보호대를 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기가 딱 끝난 이후에는 약을 쳐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일반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우리 일반적인 작물에는 모종 심어 놓고 약 칩니까? 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벌레가 내 눈에 없는데? 벌레가 생겨야 치잖아요. 친환경 농가들이 벌레가 생겼을 때는 충 잡으려면 늦죠? 안 늦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약탄행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농민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경우 없는지는 몰라도 친환경이라는 농산물을 재배한 이후에 우리는 옛날 간행처럼 했기 때문에 이 충을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재가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나마 천만다행히도 님제제, 오일이 됐든 추출물이 됐든 님제제가 다행스럽게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냥 농림부가 정해놓은 그런 어떤 살충 성분만 고집을 안 한다면은 미얀마가 됐든 인도의 애들이 제대로 된 그 오일 우리가 갖고 오면은 제가 봐서 효과가 훨씬 더 낫다고 보지만 그거라도 지금 갖고 와서 치면은 가장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알이 부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충이 성충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맞았는데 안 죽은 놈은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위 말해서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미를 못하게 해요. 교미를 못하게 하면 얘를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충의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어. 그리고 맞았는데 안 죽은 놈은 난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냄새와 물질이 있어. 옆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안 들어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어 놨을 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육묘장에서 이것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육묘장에서는 빨리 키워서 빨리 나가야 돈이 됐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A라는 육묘장의 모종들이 요즘 왜 이래? 포토에서 자꾸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 왜 이놈들이 왜 이렇게 충이 갑자기 뭐 없었는데 막 생겨? 그거는 그게 포토에서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상토를 쓰잖아요. 상토에서 제대로 된 어떤 처리를 다 한 걸 안 쓰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부화되어 올라오는 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묘장에서는 지금 또 요걸 갖다가 전체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또 오늘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또 이제 시설 재배를 하신다면은 님유방 이거를 로타리 칠 때 일단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아까처럼 참기름을 짜고 난 깻묵이니까 참기름 성분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완전히 100%를 못 짜냈으니까 살충 성분이 미미하게 더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토양 속에 들어가면은 풀어지면서 사람은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벌레가 싫어하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싫으니까 도망을 가요. 바깥으로 나가버려. 예를 하나 들면은 일산에서 이제 하우스를 열동하시는 농가가 계셨어요. 근대하고 상수를 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썼다가 진짜 이걸로 있어서 효과가 있었는지 자기도 궁금해 하셨대요. 그래서 8동은 집어넣고 2동을 비워놓고 모종을 했는데 쫓아오셨어. 2동에 있는 모종이 다 녹아내렸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놈들이 다 이사를 와가지고 진짜 여기 와서 피해를 줬는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유축한데 얘들이 진짜 저희가 실험실은 해봤었어요. 해보니까 다 옆방으로 다 도망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질도 물론 모종을 심고 지금 로타리 치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뭘 저걸 투입을 해서 진짜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생기겠지만 결국은 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예방이 가능한 것은 토양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린 모종이나 뭐 블루베리 같은 거 하우스할 때 신초가 나올 때 요 무렵에 눈이 안 보이지만 그때 하시면 개체수가 확연히 줄었다. 100% 방제는 어차피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품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원료 물질은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아까 제가 1번, 2번, 4번 말씀드렸죠. 제품과 제품, 제품과 원료, 원료와 원료가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토양하고 물관리인데, 토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재를 있다면 쓰시고요. 물관리는 꼭 한번 찍어보세요. pH 찍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미지근한 물에 1차적으로 그렇게 희석을 해서, 그때는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쓰시는 계란 거품기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저으시면 훨씬 낫고, 아니면 옛날에 난황류 만든다고 쓰셨던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으면요, 그거 교관 잘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희석을 잘 되도록 어느 정도, 그리고 모닥 펌프, 수중 펌프를 넣으시더라도 10분 돌린 거하고 30분 돌린 거하고 1시간이 확연히 틀려진다. 뭐가 틀려져? 입자가 틀려집니다. 입자가 고르게 될 때 우리가 천천히 좋겠죠. 고르게 펼쳐졌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듯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개의치 마시고 연락 주시고, 장시간 고맙습니다. 농사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